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독일 시장, 유럽 시장, 유럽 전체가 4.9%, 뭐 4%에서 5% 급락을 했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56% 하락을 했고, 이전 저점 라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심층 라인을 살짝 붕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 선물이 지금 1.7%, 이제 1시 14분 현재 1.7% 급락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 우리가 시장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1.6%, 그리고 이 독일 이쪽 라인이 한 4%, 그러니까 6%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미국 시장이 우리가 나스닥 시장만을 반영을 하면 지금 요 정도 떨어진 건 조금 과하게 떨어진 거지. 근데 유럽 시장을 반영하면 많이 떨어진 거야. 이제 그래서 아까 그러면 그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미 금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유럽 증시가 세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뭐예요? 러시아에 노출되어 있는 악재지, 그제? 러시아에 어떤 게 악재냐? 러시아에 놓여져 있는 유럽 증시가 4%대, 영국이 3%대, 프랑스가 4.97, 5% 가까이 떨어진 이 부분의 하락의 근본 요인은 사실은 금요일 날 이야기했었던 그 러시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금융권 손실들, 그걸 우리가 이제 익스포저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200억 불 이상씩 놓여 있잖아. 그러니까 유럽은 직격탄이야. 그런데 이제 그 직격탄으로 하락을 했어. 거기에 금요일 언급한 것처럼 원전을 공격하면서 체르노빌 사태 이후에 방사능 누출에 대한 우려, 거기다가 그런 원전까지 공격할 정도면 핵전쟁도 불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가 다 작용을 하고 약세를 보인 거기 때문에 유가도 급등을 했고,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래서 15불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기술적 차트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 왜냐? 전체적으로 이게 핵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고, 그것에 대한 확률을 크게 보느냐, 크게 보지 않느냐의 차이지. 자, 여하튼 유가도 언제예요? 2004년 146불이 고점에 있고, 최근 고점은 지금 108불을 돌파한 상황인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요 뉴스 때문에 그렇지, 이 원유 수출, 유럽 동맹과 러시아의 원유 수출 금지를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제재로 러시아가 수출하고 있는 원유까지 금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더 급등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핵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러시아 원유 수출 금지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 수출 금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가가 더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우리 시장은 원자재 수입 국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 원재료 가격의 상승, 이 부분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요런 것까지를 가미해서 지금 떨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핵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팔아야 돼. 그치? 그런데 그 범위가 아닌 상황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 전쟁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먼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락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섹터가 전쟁이 끝나도 빨리 협상이 돼도 안 돼도 좋은 섹터 부분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 쪽 라인이고, 방산업체인 건 분명해. 그런데 이제 가격 라인이 너무 빨리 많이 올라온 라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나름 확실한 실적 성장 흐름을 보여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유가나 이런 공급망 문제 때문에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지속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상승을 계속을 하지만, 그 가격 라인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경기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경기가 위축이 되고, 그럼 경기가 위축이 되는 상황 속이라면 경기 민감 섹터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실업률 3.8%까지 내려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고용 그리고 경제 지표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상황.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거나 0.25bp 인상을 하는 걸로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주 쪽 라인 성장 섹터, 실적이 없는 성장 섹터들은 매력이 아직도 없어.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그거를 보완해 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보면 그나마 중국이 지금 양해에서 이번 2022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5%, 시장은 5% 내외, 이제 공산국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획경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의도한 부분 속에서 몇 프로 정도를 성장의 목표치로 갖고 가느냐 하는데 5% 정도, 5% 정도를 5% 초반 부분을 예상을 했는데 5.5%까지 목표치를 뒀다는 건 그나마 중국에 대한 부담, 경제 위축에 대한 부담,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경제지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오미크론의 영향 부분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제한적으로 받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지. 우리나라도 거의 이 코로나 오미크론 방역 정책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서 해라. 20만 명, 25만 명씩 나오는데, 그죠? 왜? 그럴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도 사전투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어제 사전투표하는데 보니까 확진자, 그죠? 5시 반쯤 투표하러 갔는데, 오후에. 확진자 줄 쭉 서 있더라고. 근데 참 아픈 사람들은 바깥에서 1시간이 넘게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참 미안하긴 하더라고. 예? 비확진자는 쑥쑥 빠져가지고 들어가는데 확진자들은 아픈데 바깥에서 1시간이 넘게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같으면 그제 우리가 델타 변이 이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이 오미크론의 치사율, 치명률이 낮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감수하고 그러니까 독감 수준도 못한 부분. 그러니까 제 여동생도 지난주 월요일인가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양성 반응하고 나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멀쩡하다고 그러대. 무슨 치료 무슨 약 먹었냐고 그랬더니 생강차하고 목이 아파서 목 아픈 약 정도 먹었다. 그런데 멀쩡해. 다 났어.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아주 기저질환이 있는 쪽이 아니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미크론 그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공급망 부담이었었던 부분이 오미크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확진자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망이 나아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맞으면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급락을 했는데 영향만큼이다라는 거야. 미국 시장은 1.6% 떨어졌고 유럽 시장은 4%대 5%대 떨어졌는데 미국 시장이 4% 5% 떨어졌다고 유럽 시장이 4% 5% 떨어졌다고 우리나라까지 4% 5%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교육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 기업들이나 은행권들의 노출된 부분,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각 나라마다 200억 불 이상씩 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은 제한적이야. 미국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을 했지만 1.66%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지금 2% 넘게 하락하는 건 나스닥의 1.66%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스닥 선물 때문에 약세를 갖고 오는 건 더 약세를 보이는 건데 아시아 증시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차 회담 기대감도 1차 회담을 통해서 1차 회담 별 볼 일 없었고 2차 회담 별 볼 일 없고 1차 회담에서 민간인 이런
부분, 피난 뭐 이런 부분은 해주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거기에다가 폭격하고 하니까 뭐해? 더 우려스럽고 그 원전 자포자리야? 뭐 이쪽 원전 그죠? 그 공격을 하니까 핵전쟁에 대한 위험 이 부분이 센티멘탈적으로 부각되면서 하락을 한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핵전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전쟁 절대 안 난다 그렇게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지. 다만 핵전쟁이 날 확률이 높으냐 안 높은 쪽으로 간다면 결국 나토가 우크라이나가 요청했었던 우크라이나 영공 부분에 있어서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나토가 받아들였을 거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뭐해? 확전의 가능성이 커져.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나토가. 그제? 그렇다면 여하튼 미국과 서방 국가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더 큰 확전으로 가는 건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마무리 이 6가지 뭐 내용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정리된 게 이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지금 이 부분 속에서 핵 사용하는 가장 안 좋은 부분의 유럽 시장 금요일 하락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2% 이상 하락하는 부분을 그 위치에서는 시장 지수가 또 쫓아가서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다만 매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 라인 부분에서 더 나은 쪽 오늘 삼성엔지니어링 5%대 6%대 올라가는 거 봐봐. 그러니까 수급을 쥐고 있고 그죠? 삼성엔지니어링은 건설도 있지만 대선 이후에 건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해외 건설 이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 또 대선 이후에 재생에너지 섹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쪽에 모멘텀을 갖고 있고 실적도 양호하고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놓여져 있지만 이후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쟁이 안 나니까 아무 섹터나 아무 종목이나 사야 된다? 저는 그건 절대 반대야. 그래서 추스리고 밀려도 될 만한 쪽 라인 부분을 매수하라고 하는 거고. 여하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은 이번 주에 아까 이야기한 부분 속에서 뭐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이 수정 여부 뭐 이 얘기는 아직 안 떴더라고. 중국 이 전인대에서 중국 양해도 시작을 하고 전인대도 시작을 했는데 지난 주말 이번 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 흐름 부분들을 봐야 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 옵션 만기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미국 시장 옵션 만기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저점이 나오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택적 매수세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쪽이고 여하튼 지금 전체적으로 아침에 이야기했었던 뭐 어제도 이야기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었던 살얼음판 시장을 분명히 가고 있는 중이야. 가고 있는 중이지만 이 3차 회담이 또 언제 일어날지 푸틴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참 외로운 시장 힘든 시장이지만 푸틴이 뭐 별의별 얘기도 다 나오잖아. 그죠? 뉴스에 푸틴이 뭐 이 코로나 시대에 2년 동안 엄청난 격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제 나이 많으신 분 오랫동안 지난번 마크롱하고 회담할 때 보면 탁자 6m짜리 길게 해서 협상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이 코로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지. 분명히 마크롱이 들어갈 때는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다 했을 텐데도 탁자를 그렇게까지 멀리해서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산 독재자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전술핵을 사용한다든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비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같이 죽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아. 왜 주말에도 북한 김정은이가 또
ICBM 발사했잖아. 그죠? 그렇게 죽으라고 지금 올해 10번째야, 9번째야. 예? 벌써 9번째, 10번째 발사하는 그 흐름 부분을 보더라도 그럼 군사력이 있으면 뭐하냐고. 내가 잘 먹고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것이 공산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기득권층이 일정 정도 자기한테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하는 건 노망난 거가 아니라면 그럴 일이 없지. 정상적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걸 자꾸 생각을 하면 주식은 할 수가 없어. ICBM 계속 발사하다가 북한이 내일 모레 전쟁 들어오면 어떡하냐? 다 죽는 거고 시장 박살나는 거지? 우리가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온 부분 중에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지만, 안보적 차원에서는 경계를 해야 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 주식 못해. 갖고는 못 넘어가. 주가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라인에서 그럼 주가가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됐느냐 안 반영됐느냐 우리 시장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예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엄청나게 미국의 은행권들이, 유럽의 은행권들이 이 대차대조표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부실이 발생을 하면서 급락을 가져온 거고, 지금 시장은, 지금 이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에서 급락을 갖고 들어오는 부분은 이 은행권들의 익스포저,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은행주들이 박살나고 하는 주 흐름을 보이고, 또 그 속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유가가 상승하고 하니까 그런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은행 섹터도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난 금요일까지 은행 섹터들이 그 정도 하락을 했으면 러시아에 노출된 위험성으로는 거의 하락 막바지 단계에 왔다라고 봐. 유럽 쪽은 조금 더 내려와도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중간재 수입, 원자재 수입이 많으니까 그런 영향들을 받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보유 매장량이 많은 그런 부분들, 그 영향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시장 옵션 만기, 그리고 이 수혜율 휘장, 이런 부분까지를 합쳐진 상황,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 실질적으로 유럽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향 금융 익스포저는 2014년 이후에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죠? 여기 수치로 봐도 글로벌 익스포저가 0.25% 수준이니까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우리 시장 역시 하락할 만큼 하락한 지수의 범위까지 온 거다. 다만 이제 여기서 더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 경기 민감 섹터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지? 미국의 소비자들의, 그리고 또 유럽이든지 여하튼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구매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구매력이 약화가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 민감 섹터들은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에, 이 악의 도미노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은 가장 큰 게 원전, 우리 시장은 이미 주말을 통해서 원전, 여하튼 이 제1원전 쪽 라인 부분에 러시아가 장악을 했고, 자포리자 원전, 이 최대 원전은 장악을 하고 러시아 군인 입회하에서 나름 우크라이나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여기가 불나고 폭격을 맞으면서 여기가 혹시나 폭발하고 거기에서 방사능이 유출되고 그런 막 아비규환이 되면 나토가 가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부담, 우려까지 주말 시장 앞두고 영향이 간 거야. 그런데 주말 사이에는 사실 별일이 없었잖아. 그죠? 그냥 지금 제가 유튜브나 이쪽 뉴스들을 계속 뒤져봐도
뭐 이쪽 원전과 관련돼서 더 큰 뭐 제2원전 쪽에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죠? 방사능 누출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 유럽 부분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시장에서 주말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센티멘털적으로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가지고 들어온 거다.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시장이 지금 종합주가지수로 아침에 이야기한 위치, 아침에 이야기했었던 요 상단 부분을 개파락한 이후에 이제 요 2650포인트 라인까지 살짝 더 이탈을 해서 하얀 부분 미리 그어드렸던 요 라인까지 왔잖아. 이 빨간 게 지지하는 2650 라인은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오늘은 뭐 원체 주변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개파락 맞고 두드리고 있지만 이제 지지될 가능성과 요 하얀 내려와도 요 하얀 라인 부분에서 오히려 지지 확인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야, 지금 외인과 기관이 죽으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프로그램 매도로 집중 매도를 하고 있어요. 수급 자체. 그러니까 이 수급 자체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현물 수급이지. 외국인 9,400억 매도하고 있고 지금 1시 40분인데 기관은 8,500억 매도하고 있고 그런데 옵션 쪽으로 보면 일정 정도 해지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현물을 매도하기가 환율 때문에 앉아서 손해보고 있는 외인들이 일부 매도가 나온 부분이지 개인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꼭 더 세게 떨어지는 거 아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언급드린 부분이 뭐예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간 내에 시장이 끝나가는 게 아니고 그죠? 바닥권 만든 이후에 기간 조정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응? 우리가 제일 처음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바닥을 만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곧바로 반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닥까지 통상 20일 소요. 전쟁 전 지수 회복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흐름. 이건 기본이야. 전쟁이 뭐 단박에 러시아가 전쟁을 침공을 했는데 바로 끝나는 전쟁 없고 이제 일정 정도 그러한 부분들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수가 저렇게 아까 수급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주구장창 때리고 있는데 이제 종목이 세게 올라가는 상황 쉽지 않지. 뭐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그런 영향을 정말 제한적으로 받을 쪽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 그게 대선 이후의 에너지 변화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리고 방산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격 대비 그리고 실적 대비 그리고 수급적 우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목을 선택 압축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서두를 위치가 아닌 상황이고 결국 뭐 푸틴에 의해서 빠르게 반등할 거냐 빠른 시장 흐름 속에서 반등할 거냐 아니면 시간을 더 줄 거냐인데 오늘은 그죠?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하락 이거 오히려 잘 됐다. 그 약세 보이는 거 오늘 미국 시장 1.7% 이내로만 떨어지면 내일 아침 우리 갭상승이야. 갭상승에다 또 운봉을 맞을 수 있어도 이제 그 흐름 부분에 누가 먼저 튀어나갈 거냐 누가 먼저 나갈 거냐 여러분들 1순위 매수하라고 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흔들릴 거 없어.